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 전반의 투심이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글로벌 정세가 계속 불안하면서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1.3% 내리면서 5,5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그룹주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0.46% 오르면서 1,1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낙폭을 보인 코스피입니다. 5,400선을 내주면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꾸준히 낙폭을 축소하면서 5,500선도 회복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부터 크게 밀리며 1,120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0.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매도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현재 1조 2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연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5천억 가깝게 팔자세 보입니다. 개인만이 1조 6천억 넘게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1,800억 넘게 사들인 가운데 개인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200억 넘게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연이틀 크게 상승하는 환율 상황입니다. 1,490원대까지 오르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21% 내리면서 1,4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 관련 종목들이 원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대체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주가 원자력 발전 테마로 함께 묶이면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건설이 체코에 이어 베트남과 미국, 국내 원전 등에서도 추가 수주를 진행 중이라며 대우건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이 20개 국내 대형 원전 완공 경험과 4개 해외 대형 원전 완공 경험 등 원전 모멘텀에 따라 새로운 밸류에이션 수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주의 투심이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건설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특히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24% 넘게 오르면서 12,9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6.1% 오르면서 16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 제약사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총 2,796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이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6.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8월 8일 체결됐던 계약의 물량 확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시 의무 기준 금액에 미달해 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나 오늘자로 고객사의 최소 구매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공시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명과 생산 제품명은 2029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소식과는 별개로 오늘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15% 내리면서 15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주주환원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310억 원 이상의 주주환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배당 성향을 대폭 끌어올려 주주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전 오너 일가의 공탁금을 활용한 특별배당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산 배당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배당 성향은 42.25%이며 지난해 배당액인 약 8억 원 대비 대폭 증가한 규모입니다. 남양유업 측은 약 82억 원의 특별배당도 추진하면서 전 오너 일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변제하고 과거 오너 리스크로 훼손된 기업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도 진행하면서 주주 환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남양유업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8.63% 오르면서 5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 종식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정세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란에서는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좀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쟁에 대한 마무리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제 밤이었죠.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결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이 전쟁은 유효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것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타격할 것이다. 계속해서 항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도 흔들렸고 국제유가도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리 시장도 부담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의외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MSCI 한국 ETF나 관련된 선물 지수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굉장히 큰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거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회복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장이 이 5,500선 근방으로 코스피는 5,500선 근방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쟁인데 자, 이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주말을 앞두고 미리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또 미국 시장 지정학적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말의 기대감들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BCA 리서치라든지 여기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문가들이 지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2주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3, 4주 내에 어쨌든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고 3, 4주 내에 시장도 부담이나 변동성을 줄일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글로벌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에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탈출될 수 있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가죠.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핵심은 유가가 지금 $100는 아직 넘지 않고 있잖아요. 브렌트유는 $100가 넘어갔지만 오늘 다시. 중요한 것은 유가가 $200 가도 되고 $300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100대를 유지한다거나 $200를 향해 간다거나 이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침체,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 다음 주 이제 한 주 정도의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BCA 리서치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확률이
7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다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철통같이 막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BCA 리서치에서는 어쨌든 석유 공급 차질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만약에 이것이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물론 30%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을 가능성을 가늠해 보면 미국이 단기적으로 군사 타격을 해서 승리를 할 가능성은 16% 정도.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좀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의 컨설팅 그룹이나 리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면서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100달러대 유지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컨설팅 그룹 쪽에서 미국 쪽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00달러 위에서 국제 유가가 계속 머무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쟁 이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15% 정도여서 어쨌든 뭐 AI 쪽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경기 침체 확률이 10%포인트가 올라갔죠. 근데 이 고유가가 더 계속 이어지면 이게 30%, 35% 점점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CPI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 물가가 0.85%는 미국이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에서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펀더멘털은 소비인데,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인데 이것이 감소가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미국의 GDP도 0.15%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의 수렁으로 빠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식처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전쟁이 앞으로 어떤 전개 양상이 더 나타날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크게 이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주일 정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 1, 2, 3, 4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항복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독배를 수용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1988년 때 이 이란이 이라크랑 전쟁을 8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하메이니 같은 호메이니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이 호메이니가 이란이 전면적인 양보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전쟁이 일단락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란이 항복하는 독배를 수용하게 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프로그램 검증 이런 것들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하메네이가 사살되고 나서 지금 물론 아들 하메네이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것을 아예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딱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번은 거의 좀 생각을 안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레짐 체인지. 이란 내부의 권력이 좀 바뀌거나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건재하거나 아니면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란이 어쨌든 이 레짐 체인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민주화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 없이는 시나리오 2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실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이 전쟁이나 이 정리하는 과정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또 두 번째 시나리오도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를 볼까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쪽에서 좀 선호하는 이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소모전을 펼치는 거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미군이 이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지금 뭐 한 일주일, 열흘 동안 17조 원, 18조 원짜리의 무기를 다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로감이 쌓이겠죠, 미군이.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도 반전 여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왜 전쟁하는 거냐라는 내부 반발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군이 자연스럽게 철수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이란은 가장 선호를 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분산된 지휘 체계로 이런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게릴라성으로 펼쳐지는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유가를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 이런 배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이라크랑 전쟁을 8년 동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본인들은 손해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란이 선호하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실성은 뭐 아주 높진 않지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렇게 소모전 형식으로 긴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 4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4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나서 빠져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금융시장이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란 군사력을 충분히 조금 더 무기를 쏟아내서 타격을 한 다음에 그냥 트럼프가 내가 이겼어 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수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빠지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란 만약에 근데 요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만약 그냥 미국이 우리가 이겼어 하고 빠져나오면 이란이 나중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로 미국 내에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트럼프의 스타일입니다. 손해가 되는 건 빨리 손절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나리오 4, 지금 시나리오 4와 3, 이 3, 4 시나리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많은 투자자들은 시나리오 4를 그냥 빨리 트럼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이란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개가 어떻게 될지 뉴스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밀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을 사실상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공급 충격 우려가 재점화됐다. 12일 다우지수는 1.56% 하락했고 S&P 500은 1.52%, 나스닥은 1.78% 떨어졌다.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섰다. 해협을 지나는 원유 LNG 수송 차질 우려가 가격에 반영됐다. 유가 쇼크는 통화정책 기대도 흔들었다. 시장이 반영하던 6월,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빠르게 후퇴했고 연내 한 차례 인하 가능성만 남았다.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속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찾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피팅 밸브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박근호 위원님, 뭐 최근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 주에는 또 특히 조선방산 원전 뭐 이런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피팅이나 이쪽 밸브 쪽도 오늘 요즘 좀 강하던데 네. 지금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의 관심은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은 받기 시작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단발성의 어떤 상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그러니까요. 어떤 네. 우상행하는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피팅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피팅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배관과 배관 사이에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꺾이는 부분의 위치라는 거 이제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작년이랑 사실 재작년도에 24년도, 2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 피팅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리포트들이 사실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전에도 필요하고 조선에도 필요하고 이 LNG 이제 플랜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내다봤는데 오히려 이 오픈을 해보니까 실적이 그냥 예년 실적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혀 수혜를 못 받은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올해 왜 좋아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미국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LNG 플랜트 프로젝트가 이제 설계가 되는 기간이 한 1년이 조금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토리로 이제 진행이 되냐 하면 네네. 미국에서 이제 LNG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발주를 줍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1년 넘게 기다리기 때문에 계약은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작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올해가 이제 원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철강 관세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업체에서 관세 우리가 내줄게, 니네는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합의가 다 끝났죠. 한마디로 가격 전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 피팅 쪽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첫 번째 섹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게 올해일 것이다.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4월을 앞두고. 자, 그러면 종목을 골라볼까요? 이 밸브 피팅 쪽에 좋은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좀 약간 작긴 합니다만 하이로 코리아를 좀 선정을 하이로 코리아. 해봤는데요. 네. 하이로 코리아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밸브 기업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개장용이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잠수함 영화를 보면 네. 잠수함이 밸브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압력이나 여러 가지 온도 같은 걸 재기 위해서 그 밸브에 동그랗게 게이지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개장용이죠. 그걸 만드는 게 이제 하이로 코리아인데 이 하이로 코리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개장용 밸브나 여러 가지 이제 피팅 관련된 부품들은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데서 들어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적이 오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 30%가 넘는 배당 성향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로 코리아 또 이렇게 뭐 큰 거보다 좀 약간 작은 이제 중소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로 코리아가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피팅 기업이죠. 일단 전 세계 이 우리나라 태광이랑 성광밴드를 이제 피팅해서 EPC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EPC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설계, 조달, 시공까지 하는 이제 기업을 말하는데 전 세계 딱 4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1위가 이제 텍투비라고 이제 이태리 기업이고요. 2등이 성광, 그다음에 3위가 태광, 4위가 또 이태리 기업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점유율을 봤을 때 성광이 60%, 태광이 40% 정도인데 이걸 반대로 거꾸로서 뒤집으면은 태광은 수출 쪽이 더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관세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젝트가 살짝 좀 지연되면서 이 부분들이 올해 다시 재개되는 걸로 일단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 일단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피팅 업체 중에 성광밴드하고 하이로코리아 두 종목을 잘 살펴볼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성향에 따라서 네. 일단 성광밴드가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태광이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가 흐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기준으로 태광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성광밴드는 조금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 좀 줬었죠. 네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한 40% 되는데 반대를 꺾으면은 이제 수출이 더 많다는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올해 증권사들이 이 태광이나 성광밴드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를 굉장히 좋게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같은 걸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1년 동안의 원기의 실적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수주 잔량 갖고 예상 실적을 뽑기 때문에 거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 3,600억으로 전년 대비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더 뛰어나죠. 전년 대비해서 한 69% 증가,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과 맞춰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 있으면 사실 메리트가 없는 건데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치만 컸지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지금 피팅 기업들이 다 약간 조정 중이죠. 네네. 시초가만 높게 잡고 매수가는 현재가 조정할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광, 성광밴드 두 종목 다 좋은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추세를 잘 타는 걸 결국에 올라타자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그러면서 탑픽으로 태광을 선정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피팅 밸브조와 함께 돈 되는 테마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게임주를 좀 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사실 한동안 아예 관심권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게임주가 올라가는 게임주들이 있어요. 뭐 펄어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게임주 최근에 굉장히 좋죠. 네. 우리가 보통 장세가 좀 어지럽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네. 경기 방어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게임은 엄밀히 말해서 필수 소비재는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 정세가 어지럽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오르는 흐름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어떤 최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좀 언론 보도가 좀 됐죠.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수료를 인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뭘 결제를 할 때 외부 결제가 있고 인앱 결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자기네 시스템으로 이제 대신 결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이제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걸었죠. 반독점법으로. 거기서 이제 에픽게임즈가 이겼기 때문에 구글 쪽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하를 하는 건데 이제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사실 게임주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을 올려주는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신차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게임주들은 다른 거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 신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신작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느냐, 요게 이제 주가와 실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게임주 전체 다 이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신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게임주들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 상당히 좀 열어놓을 기업들도 몇 개 보여서 한번 두 번째 섹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가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작 기대감도 있고 좀 이제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가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임주 어떤 것들 볼까요?
자, 뭐 이 기업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를 첫 번째로 펄어비스?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화를 개봉을 할 때 개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쟁작들을 피해서 개봉을 하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게임 딱 두 가지가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고 두 번째는 GTA 6인데 GTA 6가 원래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네. 알아서 뒤로 좀 빼줬죠. 11월 달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펄어비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이거는 뭐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원래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작년에 중국의 이제 사이언스 게임즈에서 나온 검은 신화 50이랑 나와서 맞붙었으면 과연 누가 이겼을까라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검은 신화 50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게임계를 평정을 했죠. 이제 그거는 거의 비슷한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긴 한데 네. 반면에 펄어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게 이제 시장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붉은 사막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 발표돼서 저도 시청을 좀 했는데 네. 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퀄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이 되겠죠. 19일이다, 20일이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시간은 20일이죠. 네. 20일 날 공개될 때까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이제 PC 사양은 공개를 했는데 콘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사양은 공개를 안 했다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죠.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과거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이 똑같이 PC 사양을 공개를 하고 콘솔 사양을 공개를 안 했는데 막상 게임 출시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콘솔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됐었죠.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다가 이번에 공개를 딱 어느 콘솔에서는 잘 돌아간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뭐 리스크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었던 게임사인데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안 나와서 요건 이제 관심만 갖고 계시다가 올해 하반기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브컬처 게임의 우리나라 이제 대표 게임사인 시프트업입니다. 정말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뭐 반대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내려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어떤 그 CEO에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죠. 이미지 좀 올렸을 때 이제 에반게리온 관련된 이미지 올렸을 때 시장의 유저들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저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 이제 시프트업을 표현할 때 어떤 신작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작이 없어도 기존에 발표됐던 게임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실 매출만 유지되면 좋거든요. 지금 현재 니케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안정적인 매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왜 이번 연도 26년도 하반기서부터 시프트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기대작이 하나 나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 게임주들은 조금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기대작을 주가 흐름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은 상반기는 그냥 패스를 하고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와 시프트업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신작, 결국에는 게임주들의 신작의 모멘텀이 가장 크니까 그런 일정들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주 중에 탑픽은 뭘로 보세요? NC소프트를 좀 골라봤습니다. NC소프트. 사실 NC소프트는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 사실 지금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저들한테 미운 털이 상당히 많이 좀 박힌 게임사인데요. 이제 그 과거의 리니지를 먹여 살렸던 소위 얘기하는 이제 린저씨들이 이제 컴백을 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좀 나왔죠. 리니지 클래식이라고. 네.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나왔던 6대4 비율로 이제 게임 화면도 지금처럼 이제 고화질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CRT 모니터에서 했었던 그런 게임 해상도를 구현을 하면서 말 그대로 리니지 클래식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죠. 네네. PC방에서도 MMORPG 쪽에서는 뭐 당연히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에서 일단 뭐 동시 접속자나 이런 것들은 뭐 NC소프트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NC소프트의 캐시카우가 지금 돌아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NC소프트가 좀 기업적인 변화를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NC소프트 하면 생각나는 게
아이온, 리니지 이런 IP들로 일단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굉장히 어떤 유저들의 현질을 많이 유도를 하는데 게임사들은 사실 현질 유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펄어비스처럼 이런 대작들도 가끔 좀 내놔야 되는 그런 게 좀 없는 거죠. NC소프트는 일단은 모바일이나 이제 서브컬처 게임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해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2030년도까지 퀀텀 점프를 좀 이뤄보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게임주들은 조금은 그래도 담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현재가 내외, 그다음에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게임주 중에 또 하나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게임주들을 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이제 살짝 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메시지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12일 국영TV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압박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협상카드로 공식화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모주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검토했다고 언급하며 비대칭 전력과 중동 내 저항의 축 연대 강화를 시사했다. 걸프 국가들에는 미군 기지 폐쇄를 요구했다. 최근 공격은 해당 국가가 아닌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부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선출된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나오면서 5,500선을 이탈했어요. 5,450포인트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1,145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또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시장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로 전환되질 않네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물, 선물 동시에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뭐 최근에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시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 켜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은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시장의 온도를 볼 수 있는 함께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뭔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뭐 시장의 분위기를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겠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슈퍼 사이클 이런 것들이야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전쟁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미칠까? 혹시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슈퍼사이클 실적에 훼손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걱정은 아직까지는 네, 좀 아직까지는 크게 안 해도 될 없지만.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이제 전쟁이 길어지는 거죠.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좀 생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서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투자가 좀 수년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동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이제 헬륨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우리가 제조 과정에 있어서 식각 과정,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헬륨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씩 재고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재고가 소진이 되고 나면 조금 전 이제 우리가 슈츠에서도 보여주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이제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공급단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3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어제 KB증권에서 32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 오늘은 또 다른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도 목표가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 나올 텐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0조 정도 나오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가이던스가 대략 한 220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40조, 2분기에 50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들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고 있고 네. 전쟁에 대한 이슈에서 다소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원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이제 판매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현재 지금 18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8만 원대 초반이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 나온 김에 네.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이닉스는 그러면 얼마 네. 부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는 80만 원대로 떨어지면 90만 아래로 내려가면? 예, 90만 원에서 바로 이제 내려오는 게 85만 원 부근 정도만 오면 하이닉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두 기업의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18만 원 초반대, SK하이닉스는 90만 아래로 내려가서 85만 원, 85만 원, 90만 원 사이, 이런 때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도 바로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설주들이 또 뜨거운데 현대건설이야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대우건설도 20%가 넘게 올라오고 결국에는 원전이네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 부분들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한 6%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원전주, 대우건설도 원전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올해 물론 이제 중동 문제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이제 그 공급 물량의 확대라든지 네. 공공 물량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단순하게 원전주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네네. 상수이긴 합니다만 건설사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원전 이슈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더해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이거 좀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중동 문제가 만약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러우 전쟁에 있어 재건 이슈가 있듯이 그러한 중동에서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들 중에 일부는 또 재건 이슈도 어쨌든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겠네요. 하나의 테마를 참 뭐 이런 것이 호재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은 또 투자에서는 또 그렇죠. 냉정하니까요. 냉정하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더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또 현대건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변동성 구간 내에서 차트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는 변동성이 생겼습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대건설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는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의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탈중동에 대한 이슈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원전과 관련된 새로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뭐 단순히 원전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건설업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있을 수 있고 이란 쪽이나 아니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들 하나씩 좀 쌓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체크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어제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LNG 가스 관련된 수혜도 있고 뭐 마스카나 이런 MRO 사업도 삼성중공업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3만 원 넘어갔는데. 예, 근데 업종 그 이제 증권가에서 요즘 최근에 조선업종에 대한 리포트들을 내고 있는데 네. 삼성중공업을 업종 내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일부 투자자분들이 하나오션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하나오션이 탑픽 아니야?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는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스카 프로젝트는 투자의 개념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익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다양한 수주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네네. 그럼으로써 올해 가장 큰 이익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증권가에서 탑픽 의견이 유지가 되면서 네. 그게 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제 이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급등했죠.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직접적인 저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중동 문제가 터지면서 조선업종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고 나니까 자 이제 조선사 발주들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배를 뭐 한두 주 내에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력은 없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시장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재 지금 우리가 규칙가 주목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선업종 관심이 좀 처음에는 해운업종도 관심을 좀 네네네. 가졌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조선업종 중의 관심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퍼포먼스 당연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교롭게도 뭐 그전에 2월까지는 저희가 반도체에 엄청나게 반도체 AI, 로봇 이런 쪽에 집중이 엄청 되어 있다가 공교롭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조방원 쪽으로 관심이 그렇습니다. 흘러와 버렸어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